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편안한 노후입니다. 부족하면 덜 쓰고 여유로우면 내가 지갑 좀 더 열고. 단 여유롭다고 있는 척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주눅들지 말고 아끼며 살면 됩니다. 퇴사 후 월 얼마면 은퇴 중산층일까? 퇴사 후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은퇴 중산층이 되려면 월 얼마가 필요할까요?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봅시다. 1. 숫자만이 전부는 아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은퇴 중산층을 단순히 월 소득 액수로만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상황은 천차만별 거주 지역, 주택 보유 여부, 건강 상태, 자녀 유무 등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는 크게 달라집니다. 중산층의 기준도 모호 중산층의 정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며 주관적인 판단도 개입됩니다. 단순히 소득 수준만으로는 중산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삶의 질도 중요 경제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건강, 사회적 관계, 여가 활동 등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은퇴 중산층을 정의할 때는 단순히 월 소득 액수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황과 삶의 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2. 그래도 숫자가 궁금하다면? 그렇다면 참고할 만한 숫자는 없을까요? 몇 가지 연구 결과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2020년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68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계청 2022년 기준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54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평균적인 수치이며 은퇴 후에는 소비 지출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은퇴 연구소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은퇴 전 소득의 70%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대략적으로 월 20만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은퇴 중산층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은퇴 중산층으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준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3층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기반이 되므로 가입 기간을 늘리고 납입액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관리 금융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술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도시의 활기와 편리함을 즐기는 60대 은퇴 중산층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각자의 개성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중산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마이너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이배움 씨. 은퇴 후에도 삶의 활력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배움 씨는 대학 교수로 30년 넘게 재직하다 정년 퇴임 후 도시에 남아 새로운 배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지적 호기심을 채워나갑니다. 또한 외국어 학습에도 열정적으로 임하며 세계 각국의 문화를 탐구하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이배움 씨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월 3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에 배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배움 씨에게 배움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닙니다. 배움을 통해 얻는 지적 성장과 삶의 만족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 또한 큰 보람입니다. 이배움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넘어 지적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예술은 나의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김예술 씨. 은퇴 후 그동안 미뤄왔던 문화예술 활동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예술은 저에게 삶의 활력소이자 영감의 원천입니다. 김예술 씨는 평생 미술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살아왔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꿈을 펼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김예술 씨는 미술학원에 등록하여 그림을 배우고 전시회를 관람하며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나갑니다. 또한 음악회,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관람하며 예술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듭니다. 예술은 저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창작하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김예술 씨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약간의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월 2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에 문화예술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예술 씨에게 예술은 단순히 즐기는 활동을 넘어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술을 통해 얻는 감동과 영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김예술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활력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예술을 통해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3. 손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손주 사랑이 넘치는 팍할머니.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은 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팍할머니는 은퇴 후 자녀들이 맞벌이로 바쁜 탓에 손주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갑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일은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십니다. 아이들 덕분에 젊음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팍할머니는 국민연금과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에 손주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팍할머니에게 손주들은 단순히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자 삶의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팍할머니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손주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삶의 활력을 얻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살펴본 도시에 사는 60대 은퇴 중산층의 사례들은 각자의 개성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은퇴 중산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 중산층은 단순히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문화예술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은퇴 중산층이 되기 위한 월 소득은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60부터. 이제 우리도 그들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어
빛나는 황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 봅시다. 은퇴 후에도 꺼지지 않는 배움의 불꽃, 이배움 씨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이 짧지만 강렬한 문장은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이배움 씨의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배움 씨는 30년 넘게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임 후에도 그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배움의 길을 개척하며 인생 2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활력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배움 씨는 은퇴 후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즐깁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지적 호기심을 채워나갑니다. 또한 외국어 학습에도 열정적으로 임하며 세계 각국의 문화를 탐구하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이배움 씨는 배움을 통해 얻는 기쁨과 만족감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그에게 큰 기쁨이며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경제적 안정, 배움의 든든한 지원군. 이배움 씨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월 3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에 배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배움 씨에게 배움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닙니다. 배움을 통해 얻는 지적 성장과 삶의 만족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 또한 큰 보람입니다. 이배움 씨는 배움을 통해 얻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배움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배움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넘어 지적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배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말자. 나이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자신에게 맞는 배움의 방법을 찾자. 온라인 강의, 독서 모임, 외국어 학습 등 다양한 배움의 방법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배움을 통해 얻은 것을 나누자.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더해줍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자. 경제적인 안정은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배움을 즐길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이배움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배움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 이배움 씨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